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팔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광주 시내버스 이 준공영제.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간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던 여러 운영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분이시죠. 이병훈 노무사 연결해서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좀 짚어보고요. 광주 시내버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끊임없이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준공영제 광주시 시내버스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 해마다 시민 세금의 세금으로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이 준공영제 시스템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운송 수익금을 광주광역시가 관리를 하는데 네. 정해진 운송 원가나 경영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버스 업체들은 절대 적자 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적정 이윤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실제는 시내버스는 이제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해서 그러는데요. 네. 실은 2006년 12월부터 광주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중 10개 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적자에 헤매고 있었는데요. 네. 이를 광주광역시가 준공영제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시행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영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준공영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 돈이 굉장히 많이 좀 불어나 있다면서요, 지원금들이? 예, 2006년 12월에 시행이 됐고요. 2007년 첫 해에 16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2018년도 정산한 결과 639억. 아직 2019년도는 정산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800억 원 후반대, 약 900억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지원됐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원금들이 많이 이렇게 뛰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런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도 9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다면 투명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의 세금이 지원이 되니까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인데 네. 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은 준공영제는 지원은 하되 이와 관련돼서 운영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준공영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고 생각을 정말 합니다. 우리 노무사님과도 앞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9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전혀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공직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가 참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로 여러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습니까? 예, 우선은 가장 큰 부분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광주시는 이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형 차량이 중형 차량으로 변경되면 중형 차량의 운영 원가가 17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이윤은 대형 차량 기준으로 보장하다 보니까는 네. 실제 약 6억 원 정도의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운송 차량의 감가상각비 원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에 대한 정산이 미비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비비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대형 차량의 또는 중형 차량의 정비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정비비를 들였을 때 네. 이걸 회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네. 회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담당 부서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반면에 네. 감사위원회는 원칙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큰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원칙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이 업체에 대해서 프렌들리하게 친화적으로 지금 저기 행정행위를 담당 부서가 해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이제 경고까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는 업체의 이야기를 듣는 형태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밝혀진 건데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게 적정 이윤을 보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적정 이윤 중에 일부는 운전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실은 이 제도가 2014년도부터 수정돼 왔었는데 네.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비까지 제도 개선 이후에 복지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제도의 취지가 상쇄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적정 복지비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지원해 놓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하거나 터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업체에서 맘대로 지금 활용하고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 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고요. 앞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개선의 방향성도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예. 광주시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정 원가 산정이라든가 정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제대로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해당 부서가 과연 이 중공영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번 발표 사항처럼 감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하겠다 또는 좀 더 제대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에 대해서 조금 해당 부서의 마인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번에 우리 이제 인터뷰할 때도 사실은 광주시가 TF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 TF 운영 방안이 진행형으로 보면은 좀 더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TF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전체적인 시내버스 중공영제의 마인드를 변화된 것보다는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번 TF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노무사님.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특히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일반 광주 시민들의 시각과 괴리돼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런 괴리의 그 틈새들이 있으면 이 부서에서 계속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면은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사실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채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채용권 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있는데 네. 운전면허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은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해당 부서의 시각인 거고요.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게 적정할 거냐 요 지적사항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런 인력 운영을 광주시가 운전을 양성해서 업체의 채용을 공고하는 형태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아직 조금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권이 시내버스 업체에 있으면 음주운전을 취소했지만은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게 뭐 문제냐라고 하는
이 시내버스 담당 부서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네.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기본 인식도 시민들과 많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방식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예산은 900억 정도 예산 계속적으로 또 이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엄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이 현실 이걸 좀 근본적으로 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님의 어떤 결단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은 이 시내버스 이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저와 같이 이제 외부에서 계속 지적한 사람들에 대한 담당 부서의 시각이 네. 조금은 아직 저렇게 계속 지적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금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매번 지원금 정산이 5월에 이루어집니다. 네. 문제는 5월에 단 한 차례에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이번 감사에서 보다시피 한 4, 5년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매년 5월 정도에 지난해 그 정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만 끝나는 부분이고요. 매년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실제 적정위원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견되다시피 해당 부서가 보는 것은 지난해 선정된 적정이윤 또는 원가 산정 이걸 네. 가지고 올해 정산하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나무만 보고 있는 이 광주의 이 버스 준 공영제에 대한 시정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좀 숲을 보고 정책을 그리고 미래를 그다음에 버스 이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좀 거시적인 어떤 정책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훈 노무사와 함께